네, 이민년 세상에서도 또다시 계속 디마크를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수 매도에서 디마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모델 포트폴리오에 신규 종목을 올리고 고객들한테 제공하는요. 그럴 때 이제 오늘 중 매수하십시오라는 꼬리표를 붙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얼마에 사라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많으셨죠. 하지만 요즘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고객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디마크를 이용해서 사고자 하는 종목을 가장 안정적으로, 심적으로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디마크를 모르신다면 오늘 중 매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시가의 3분의 1, 정오의 3분의 1, 그리고 종가의 3분의 1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편해요. 하지만 디마크를 이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디마크를 차트에 활성화시키게 되면 3개의 라인이 형성되죠. 그날의 시가는 반드시 4가지의 경우의 수 안에만 들어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목표 고가보다 높게 출발하거나 목표 고가와 기준선 사이에서 출발하거나 기준선과 목표 저가 사이에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제일 아래에 있는 목표 저가보다도 아래에서 출발하는 경우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보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목표 저가보다 아래에서 출발하는 친구는 매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모두 다 알고 있는 악재가 터진 날은 제외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죠. 아무튼 가급적 초보 투자자들은 기준이 되는 기준선 위에서 출발하는 종목만 당분간 좀 매수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죠. 기준선 위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목표 고가 이상에서 출발할 때. 그렇죠? 자, 만약에 어떤 종목을 3천만 원어치 사려고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가가 기준선과 목표 고가 사이에서 출발했다면 1,000만 원어치는 시가에 그냥 사는 거예요. 시장가로. 당연히 거래량이 좀 되는 종목이 시가에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000만 원은 어디다 놓냐면 기준선 위에서 출발했으니까 기준선에다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목표 저가, 2번째 라인 목표 저가에 매수를 걸어 놓죠. 그리고 컴퓨터를 딱 꺼버리고 정오에 다시 켜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놓았던 물량 중에 하나라도 매수가 되었다면 컴퓨터 또 끄시고 종가까지 방치해 둡니다. 종가까지 모두 매수되었다면 그냥 상황은 종료되는 거예요. 하지만 매수가 안 되었다면요. 정오에 봐서 단 하나도 매수가 안 되었다면 목표 저가에 걸어두었던 1,000만 원만 끌어올려서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오까지는 그날 매수하고자 하는 양의 전체 목표량의 3분의 2의 물량이 체결된 거죠. 그러다가 또다시 조정을 받아서 기준선에 있던 물량이 체결되면 다 체결되는 거예요. 상황은 종료되는 거죠. 하지만 체결되지 않았다면 종가에 이 기준선에 걸어두었던 물량만 3분의 1이죠. 요것만 올려서 매수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종가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놓치는 경우는 없어요. 100%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 그러면 시가가 아예 목표 고가를 넘어서 출발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3분의 1은 그냥 사시는 거예요. 시가에 사시고 3분의 1은 목표 고가보다 위에서 출발했으니까 목표 고가에, 나머지 3분의 1은 고바로 밑에 선 기준선에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정오가 돼서 모두 체결되었거나 아니면 하나라도 체결됐다면 그대로 종가까지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단 하나도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맨 아래가 기준선이죠. 이번에는 그 기준선에 걸어두었던 물량만 가격을 조정해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가까지 기다리는데 만약 목표 고가에 걸어둔 물량이 체결되었다면 그대로 다 체결이 된 거죠. 하지만 그것마저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역시 목표 고가에 걸어두었던 물량을 시장가로 끌어올려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든 전혀 스트레스 없이 원했던 물량을 아주 안정된 심리 상태로 체결시킬 수가 있어요. 매도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초보 투자자들 매도 어렵다는 말씀 많이 듣시는데 그런 매도도 똑같은 원리로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 드림팀에서 확고한 매도 신호가 잡혔고 결국 이 종목은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보죠.
그런데 막상 매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봉 나와도 매도를 못해요. 그럴 때는 디마크를 이용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기준선보다 위에서 출발했거나 혹은 목표 고가 위에서 출발한 종목은 함부로 매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기준선보다 아래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목표 저가 맨 아래선보다 아래에서 출발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시가가 기준선과 목표 저가 요 사이에서 출발했다면 일단 3분의 1은 시가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기준선에, 또 다른 3분의 1은 목표 고가의 매도를 각각 걸어둡니다. 12시에 이 두 물량 중에 하나라도 체결이 되었다면 그대로 종가까지 두는 거죠. 하지만 단 하나도 체결이 없었다면 맨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목표 고가죠. 목표 고가에 걸어두었던 물량을 가격을 조정해서 즉시 매도합니다. 그리고 또 종가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종가에 여전히 미체결이 남아있다면 나머지를 모두 매도하고 종결합니다. 이처럼 디마크를 이용한 매수와 매도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매도를 할 수 있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도하고자 해도 우리 초보 투자자들은 이 매도 시점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게다가 조금만 양봉 나면 이제 가는 거 아니야 하고 다시 손이 뒤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초보자들이 매도의 원칙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다면 별 스트레스 없이 잘 수행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요 종목은 맨 오른쪽 끄트머리를 보시면 시가가 목표 고가 위에서 출발했죠. 그러면 3분의 1은 무조건 시가와 동시에 매수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은 목표 고가 위에서 출발했으니까 목표 고가에다가 매수를 걸어두고 3분의 1은 기준가에 매수 주문을 넣었을 거예요. 자, 시가 이후 밀리고 기준선에 저기 있죠? 자, 다다르기 전에, 기준선에 다다르기 전에 목표 고가는 통과했지만 기준선에 다다르기 전에 지지력이 형성되고 아랫꼬리가 달렸어요. 정오가 되면 아마도 3분의 2까지 편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목표 고가에 걸어둔 물량은 이미 체결이 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 종가까지 기다렸지만 기준선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닿지 않았죠. 그러면 그날 3분의 1 물량만 매수가 안 된 겁니다. 그것만 종가에 마저 매수한다면 이 종목과 관련해서 원했던 물량은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